네, 안녕하세요.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지 저희 탑5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전선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전력망 특별법, 이 기대감에 오늘 전선주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대한전선은 웃을 수가 없었죠. 이 LS 전선에 공장 건축, 설계도가 유출됐다라면서 이 대한전선도 이 부분에 휘말린 건데요. 일단 전선은 케이블 설치 방식이 거기서 거기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는 게 좀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한전선은 일단 직접 고발 대상자는 아니지만 오늘 주가 엑시트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악재에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인데요. 일단 AI 열풍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몸집을 이렇게 키울 때 의료 AI는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요. 이 딥노이드는 뇌동맥 검출 진단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또 많이 부족해서 이 솔루션이 이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딥노이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시원하게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20%나 오른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일단 포항 영일신항의 2대 주주로 꼽히면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굉장히 연일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지금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현지의 구동 모터코어 이 신공장이 이제 착공이 됐는데요. 일단 현지에 이 생산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관세 리스크에도 이제 걱정이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 오늘 많이 올랐는데 또 한 번 봐도 좋을지 새롭게 들어가 봐도 좋은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일단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이 생물 보안법이 발의되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게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 어제 장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이대로 무너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단독으로만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대감을 믿고 가봐도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응태 매니저의 포트에도 있었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는 어떻게 바라볼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정맥주사에서 인슐린처럼 복부에 주사를 맞는 그 피하 주사 기술이 선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USA에서 대통령 비서실에도 직접 이 부스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동물 실험도 안정성을 입증받았죠. 이제 30만 원대를 고지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세 분의 OX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꿈틀거렸을지 5종목 보면서 오늘 등락률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있었나요? 다시 보여주시죠. 네, 5종목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이 있고요. 딥노이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이넥스, 알테오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전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수익 실현 때문인지 아니면 이슈가 나왔었던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공장 도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한전선 새롭게 들어가 봐도 되는 건지 혹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전선 지금 시점에서 더 유심히 보고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신다면 아니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변압기가 낫다 하시는 분들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만 O를 들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는 X를 들었습니다. 피카츄 김응태 매니저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X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도 사실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저는 하루를 거래를 한 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압기도 뭐 변압기 나름이지만 대한전선에 대한 악재는 앞서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큰 악재일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했지만은 대한전선의 악재는 LS그룹에 대한 이제 소식들 때문에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기술주에 대한 거를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한 특정한 기업이 일부러 한번 내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스러운 기사였고요. 그만큼에 대한 밑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많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연기금에 대한 자체 물량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경찰 조사에 대한 착수인 거지 검찰 기소까지 들어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주의는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우선적으로 LS그룹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짤막하게 한 1, 2%는 들어왔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반등해서 올라오는 기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뭔가에 대한 어딘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은 지금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걸러서 한번 더 지켜보고 나서 여기서 반등 들어줬을 때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더 지켜보고 반등을 줄 때 그때 따라잡아도 나쁘지 않다 관련해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댓글창에서 햇살님이 그래도 5가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란 매니저님 어떤 포인트에서 5를 들어주셨습니까? 이게 털어내게 되면 이게 진짜로 종목에 문제가 있다. 이거 진짜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이제 끝났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지키냐면 보통 매매 자체가 지금 어느 곳도 매수가 안 붙고 전체 창구에서 올 매도가 찍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많이 매도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오히려 지금 비중을 다시 한번 채우고 있는 연기금들은 이 물량들을 또 다 지금 잡아냈고 그다음에 지금 보통 상업펀드가 또 매도를 가장 많이 때리는데 상업펀드는 오늘 관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의 이슈는 그냥 뭔가 외국인들이 털어내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일단은 여기 아래 오늘 저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저가 라인이 어느 정도 선인가요? 지금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1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때까지는 계속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은 X 2개, O 하나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딥노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가 마이너스 1.48%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딥노이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딥노이드가 조기준 매니저가 굉장히 크게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뷰를 많이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딥노이드 편입을 해봐도 좋을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5를 들어주셨습니다. 오,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 5인 확신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전략 종목으로 가져오려다가 이제 한국강수공사를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이 지금 한 3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빠졌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최근 들어 10만 주, 26만 주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지금 현재 잔량은 3만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26만 주 팔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의료 AI 관련해서 순항 중입니다. 지금 현재 20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80개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 검사에 관련해서 작년에 2차 전지 관련 회사에다가 이제 셀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던 70억 매출이 올해 지금 2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코그넥스랑 MOU도 체결했고 추가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큐리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회, 법원 모든 기업체들도 지금 현재 AI 시큐리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매출이 찍히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서도 기술 수출과 나오고 있고 또 동남아의 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AI도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이제 지금 현재 열심히 계약 체결되고 있다, MOU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시작에서 지금 현재 다른 AI 주들은 AI 의료 관련들은 4천억, 1조 3천억인데 현재 2천억대에 가장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연기금 단기간에 3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저번에 이제 무증 이슈에서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제 18,000원, 16,000원까지 올라왔다 빠졌는데 다시 저는 15,000원 이상 올라갈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롱롱이님께서 조노이드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AI 의료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그리고 보안용 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또 찾아보니까 매출이 작년보다 654.2% 정도 크게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꼭 AI 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용, 보안용 쪽으로도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겁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2분기에 이제 그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70억 정도에서 뭐 이제 셀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던데 추가적인 계약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 그러니까 산업용의 배터리, 그 딥팩토리 관련 수주인데 그런 수주와 더불어 이제 의료 AI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금들이 이제 선침해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의 선침해 차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용태 매니저도 이 딥노이드 관련해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또 찾아보면 국내 검진 시장에서만 6조 원 규모 여기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됐을까요? 일단은 뭐 AI에 대한 고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를 들었고요. 지금 AI 플랫폼 시장에서 지금 AI가 주도 섹터를 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다음 후속주가 의료기기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에서도 이제 뭐 보로노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서 보고 있는데요. 딥노이드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저점에서부터 이미 이 장기 평선을 한번 뚫어내고 안착을 바닥권을 안착했기 때문에 지금이 나서 매수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저는 뭐 15,000원, 16,000원까지도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000원 선만 한번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게 한번 수급이 붙으면 세게 붙기 때문에 의료기기들도 지금 당장에서는 매집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딥노이드 지금 저렴한 부분인가 보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김용태 매니저의 말처럼 저점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김용태 매니저 모두 15,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딥노이드 555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장에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는 14% 종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어제는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은 20%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시추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각각 시나리오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인지 내 포트에 편입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5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5를 들어주신 연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가스공사 때문인 건데요. 결국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그저께 컨퍼런스콜을 하면서 민간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가스 수출 관련해서는 일정상 봤을 때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고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의 추세가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도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앞에 있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거의 도달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오늘 기관도 그렇고 많이 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 들어간다면 비중을 한 번에 태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타기보다는 좀 상황 보시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전 충분히 테마적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공사가 쉴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태우기보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다음 달까지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가는 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좀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민간 사업으로 허가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민간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매니저님?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가스공사에서도 이미 뭐 가능성 자체 높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모두 오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어땠나요? 저는 오늘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재진입할 자리를 보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저는 반드시 또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내일자리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그래도 뭐 당연히 충분히 담아볼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저는 동일하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자리는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오늘 급등한 것처럼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누가 먼저 가느냐에 대한 시소 게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정 매매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어제 한번 미얀마에 대한 가스 사업도 한번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나 당연히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내가 내일 장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계속적인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때마다 챙겨놓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다시 이런 반복하는 경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을 보면서 트레이딩이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네, 이제 뭐 수혜주인데 여기가 이제 그 무역 종합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넷 종합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강 관련해서도 하는데 해외 원자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포스코 인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 우리가 동해가스를 생산했을 때 석유공사가 70%,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가 30%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보시면 이게 이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 그 종합상사다 보니까 해외 이제 인맥들이 많이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 관련해서 수주가 이제 이번에 정부가 석유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민간 사업을 손잡는다면 포스코 인터가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스나 석유 관련해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력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지금 현 10조인데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30조에서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6천억, 8천억씩 나오고 있고 물론 배당 수익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흠이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품절 주기도 합니다. 대주주가 70% 달고 있고 자사주 3%에다가 국민연금 5%에다가 이렇게 빼고 외국인이 6%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86%를 대주주와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자로 수급 보시면 오늘 100만 주 기관이 샀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고 연기금 매수와 더불어 모든 기관들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고 추세는 충분히 이제 8, 9만 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는 8, 9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넥스도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은 7.2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상원과 하원 의원들 모두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FBI의 조사 및 브리핑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안건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오히려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넥스 지금 시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해봐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OX.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5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광동제약이 5% 정도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위에 급등락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매매는 계속 할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사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7% 올라가고 뭐 20% 빠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박스피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박스피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매매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바이넥스 김은태 매니저의 포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X를 들어주셨어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잘 팔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네. 역시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수줄챙을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악재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흐름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흐름은 역시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맞춰가고 있고 17,000원을 찍고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뭐 어차피 바이넥스는 저는 이미 설명해드렸을 때 CDM 말고는 딱히 의약품 생산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는 단기 단발성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 전략으로서 수익은 챙기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능을 봤을 때 이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없기 때문에 의약품에서는 CDMO는 저는 그 재료 하나 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매수보다는 매도 자리가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재료보다는 새로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료로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적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그란 매니저님, 그렇다면 지금 바이넥스 11월 미국의 대통령 재선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요? 관련 종목. 제가 조금 전에 X 들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자, O 할게요. O. 와우.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공시에 보니까요. 네.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좀 있었네요. 12,300원대에서 장내 매수가 있었는데 가격 보니까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뭔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채권을 보니까요. 지금 무기명 사채, 사무소 전환 사채가 있는데 전환가액이 21,000원대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청구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이번에 뭔가 이슈 갖다 붙이면서 올린다기 시작한다면 전환가액을 봤을 때 조금 더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번 기회에 못 올리면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최소한 12,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아마 단기 반등과 더불어서 잘하면 이제 고점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바이넥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점, 더 큰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 원래는 X를 들었는데 공시를 확인하고 나서 O로 의견을 바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2.7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과연 25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새로 신규로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 올라간다면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님께서도 댓글창에서 이번 달 알테오젠 일단 30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3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O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번 달 안에 3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알테오젠 이번 달 안에 30만 원 돌파 가능합니까? 충분히 저는 뭐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 이제 고점을 넘기는 종목들은 이제 추세 추종은 작은 데 붙으면서 그냥 이유 없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아마 좀 재료가 더 갖다 붙여질 수 있는 재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ADC 관련해서도 좀 재료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밸류를 사지만 개인들은 포모를 삽니다. 결국은 이 종목에 내가 없었는데 떨어졌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가 굉장히 또 세게 붙으면서 한 번씩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안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 조금 눌려 있지만 아마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다시 올라간다면 이번에 뭐 30만 원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혼자 X를 들어주셨거든요. 혹시 25만 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시장에서 이제 30만 원을 얘기를 하고 목표를 얘기했는데 오늘 29만 1,000원을 찍었다라는 건 9,000원 모자란 3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조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만 원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키트루다 제형 변경 관련해서도 열심히 이제 올라왔고 현재 시총이 15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25만 원을 조정 나온다 하는데 만약 조정이 신규로 진입하려면 이 정도를 22만 원, 5천 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들고 있는 분들은 30만 원 다시 돌파할 거를 가지시면서 하겠지만은 신규 진입은 굳이 여기서 사서 지금 25만 원 사서 5만 원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결코 그렇게 좋은 수익률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충분히 신규로 들어가면 2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밀린다면 한번 진입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매수 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만 5천
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알테오젠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어떻게 OX를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5를 하나 받았습니다. 반면에 딥노이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세 분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또 바이넥스도 동그라미 2개, 알테오젠도 동그라미 2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투자 시에 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이걸 참고해 보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I도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요.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잠시 후 방송 이후에 10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삐아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마녀공장이 마녀 사냥을 했죠. 오늘 시초가로 들었던 종목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어제 편입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장중에 저희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을 챙겨왔는데,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에서 대한전선이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목조목 저의 방식에 맞게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0시 10분에 이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선진뷰티라든가 실리콘2, 그다음에 PNT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 화장품,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화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바닥코인 사인 들었는데 화신도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또한 제가 안 올라가기 전에 다 바닥코인 사인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보니까 PPI가 굉장히 잘 나왔고 고용도 고용도 지금 또 꺾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PC 물가 지표까지 기대가 생기면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러셀 2000은 올라가겠죠. 내일도 이제 국내장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같은 날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앞으로 남은 이슈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남은 이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기대가 많이 되는 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크게 올라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면 상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